경기도 양평의 한 시골길을 따라 오르면 현대식 잿빛 건물 위로 예스러운 한옥이 놓여 있습니다.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광복 후엔 좌우로 나뉜 민족을 하나로 묶기 위해 쓴 선봉장. 몽양 여운형 선생이 태어나 자란 집입니다. 더 배우고 더 활동하기로 다짐한 여운형 선생은 부친 3년상을 치르고 난 1908년 양평집을 떠났습니다. 그의 나이 23. 독립운동가 여운형으로서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. 세계 각국의 대표가 참석하는 국제회의에 개인명으로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없기에 급히 만든 게 신한청년당이었는데요. 일제의 만행과 조선의 자유독립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이들의 기지는 3.1운동의 불씨가 됐습니다. 여운형과 신한청년당이 김규식을 파리로 파견했을 뿐만이 아니라 신한청년당의 주역들이 국내외에 다 파견됐습니다. 여운형 자신도 만주와 시베리아에 가서 선전활동을 했고요. 이런 움직임들이 작은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고요. 그게 결국 3.1 독립만세라고 하는 대합창으로 터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여운형 선생의 교류의 폭은 넓었습니다. 중국 내 인민당, 공산당은 물론 미국과 소련의 주요 인물과의 회담을 망설이지 않았죠. 균형적 외교 활동을 통한 자주 독립을 염두에 둔 건데요. 그런 그가 국내로 들어온 건 1930년. 독립운동죄로 3년형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. 모진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선생의 행로는 다양해졌습니다. 조선을 위해 민중과 가까이에서 움직인 선생의 인기는 날로 치솟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총독부의 강요가 수없이 이어졌죠. 때론 양평집으로 내려가는 등 끝까지 버티던 어느 날 마침내 광복을 찾았습니다. 그러나 해방 조국의 내일을 준비하던 그의 시간은 짧게 끝나고 말았습니다. 해방 전국에서 정치운동가로서 가장 명망이 높은 것은 여운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건준의 지도자였고요. 인민공화국의 지도자였습니다. 여운형의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합작, 남북협력의 길이었습니다. 때문에 여운형을 바라보는 좌우, 남북, 미소의 시각은
굉장히 의심에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. 친일파나 민족반역자 극우파를 중심으로 테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. 해방된 지 일주일 만에 자택 앞에서 쇠몽둥이로 얻어맞는 테러를 당해서 47년 7월에 암살될 때까지 총 12번의 테러를 당했습니다. 그의 삶도 이 국가를 위해서, 이 민족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암살로 그 생을 비극적으로 끝맺게 되었습니다. 여운형 선생이 돌아가신 뒤 돌보는 이 없이 버려졌던 양평집은 2011년 군민들의 노력으로 옛 생가의 모습을 찾았습니다. 한평생 나라를 위해 외친 몽양 여운형. 독립운동의 뜻을 싹틔운 이곳에서 그의 혼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.